1990년생, 당신이 65세에 받을 국민연금. 지금 그대로 두면 평생 5,300만 원이 사라집니다. 이거 농담 아니에요. 국민연금 2055년 고갈, 뉴스로는 다들 봤을 거예요. 근데 진짜 손해는 고갈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정부 5차 재정계산과 MPS 공식 수치로 1985년생, 1990년생, 1995년생을 직접 계산해 봤더니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보험료를 냈는데 노후 통장에 정확히 얼마 차이가 나는지가 보였어요. 끝까지 보면 오늘 30분이면 끝낼 자가 점검 한 가지가 손에 남습니다. 먼저 뉴스 5줄로 정리할게요. 보건복지부 5차 재정계산 기준. 개혁이 없으면 국민연금은 2041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 기금이 바닥날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2025년 모수개혁이 들어가면서 고갈 시점은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쯤 늦춰졌어요. 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만 더 끌어올린다는 조건이 충족되면 2071년까지 15년 더 버틴다는 추정도 있어요. 정리하면 고갈된다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 시점이 흔들린다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뉴스 헤드라인이 던지는 단정과 실제 보고서의 유보 표현은 결이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 많은 분이 헷갈려요. 고갈 시점이 밀린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김성주 MPS 이사장은 국가가 보험료를 받았는데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국가의 의무다. 국민연금법에 명시돼 있다고 했어요. 인용하긴 했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진짜 위험은 받느냐 못 받느냐가 아니라 수령액이 깎이는 속도예요. 개혁 후 명목 소득 대체율은 43%로 올라갔어요. 듣기엔 꽤 든든해 보이죠? 그런데 신규 수급자 평균 가입 기간이 19.7년밖에 안 돼요. 이걸 MPS 모델에 그대로 넣으면 실질 대체율은 21.2% 근처까지 떨어져요. 명목과 실질이 거의 절반 차이라는 말이에요. 광고 문구의 표시 가격과 결제 화면 가격이 2배 차이가 나는 셈이에요. 왜 이런 미스매치가 생길까요? 한국국민연금은 낸 돈 대비 평균 1.7배쯤 받는 구조예요. 저소득은 더 많이, 고소득은 상한 컷에 걸려서 더 적게 받죠. 1,000원 내고 1,700원 돌려받는 자판기인데 자판기 안도는 다음 사람 보험료로 채워지는 구조예요. 인구가 줄고 성장률이 흔들리면 이 갭은 자동으로 벌어져요. 그래서 2025년 개혁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렸어요.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요. 사업장 가입자는 본인이랑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니까 첫 해엔 평균 월 7,700원 정도 더 떼이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OECD 회원국 평균 보험료율은 2024년 기준 약 19%입니다. 13%는 평균에도 한참 미달이고요. 곡간을 더 채우려고 보험료는 올렸는데 다른 나라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설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 한 번으로 끝났다고 보면 안 되고 다음 차례가 또 남아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해요. 근데 한국은 곡간이 1,458조나 쌓여 있어요. 세계에서 두세 번째로 큰 공적 연금 기금이에요. 그런데 왜 흔들립니까? 한국이 곡간을 쌓고도 흔들리는 이유가 따로 있고 거기서 당신 노후 수령액의 절반이 결정됩니다. 연금 굴리는 방식부터 30초만 정리하고 갈게요. 유럽이랑 미국 다수가 쓰는 건 부가식, 영어로는 페이지라고 해요. 지금 일하는 세대가 낸 보험료를 그대로 지금 노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곡간이 따로 없어요. 들어오는 돈을 그 달에 그대로 줘버려요. 그래서 인구만 받쳐주면 게임이 돌아갑니다. 반대로 사적보험은 적립식이에요. 내가 낸 만큼 내가 받는 1:1 매칭. 한국국민연금은 1988년에 시작하면서 이 둘을 섞은 혼합형으로 갔어요. 보험료 일부를 곡간에 쌓아두고 굴리면서 동시에 부가식 요소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드게임은 같은데 한국 테이블엔 줄이 하나 더 있어요. 다른 나라는 인구 한 줄만 신경 쓰면 돼요. 한국은 곡간이 줄어들면 모자란 만큼 누군가 메워야 하는 추가 규칙이 하나 더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한국에만 있는 추가 규칙이에요. 그 곡간이 지금 1,458조예요. 2025년 말 기준. 그런데 함정이 하나 있어요. 이 1,458조 중 절반 이상이 보험료가 아니라 운용 수익으로 쌓인 돈입니다. 1988년부터 누적 평균 수익률 8.04%, 2025년 한 해만 18.82%, 231조를 벌었어요. MPS 공식 발표 기준 역대 최다이고 5년치 연금 지급액을 1년에 벌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왜 흔들리냐? 인구랑 성장률 때문이에요.
2055년이 되면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보다 받아가는 수급자가 더 많아져요. 바닥이 깊은 욕조라도 수도꼭지를 잠그고 배수구를 더 크게 열면 비어요. 고간이 곧 안전이라는 통념을 여기서 한번 깨고 가야 합니다. 평균 소득자가 40년 가입하면 생애보험료로 약 1.8억을 내고 25년 받으면 약 3.1억을 가져갑니다. 수익비 1.7배, 낸 돈보다 더 받는 구조예요. 저소득은 더 높고 고소득은 월 637만원 상한컷에 걸려서 더 낮아져요. 문제는 이 1.7배가 인구가 줄면 작동을 멈춘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빈자리를 메워야 하니까요. 다른 나라 거울에 한번 비춰볼까요? 러시아는 2018년에 수급 연령을 60에서 65로 올렸다가 대규모 사회 갈등 사례가 됐어요. 남성 평균 수명이 약 67세인 상황에서 65부터 받으라니 돈 내고 죽으란 거냐는 반발이 거리에 붙은 거죠. 한국은 다릅니다. 평균 수명 83.7세, 남자 80.8세, 여자 86.6세, 65세부터 평균 18.7년을 받아요. 받기 시작하면 거의 20년을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18년이 반전의 시작이에요. 받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건 누군가는 그만큼 더 메워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985년생, 1990년생, 1995년생 같은 30년을 일했는데 노후 통장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통장에 찍어볼게요. 시뮬레이션 전제부터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모든 케이스 동일 조건이에요. 평균 소득 월 309만원, 30년 가입, 65세 수령. 309만이라는 숫자는 국민연금이 매년 발표하는 A값, 그러니까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월액이에요. 2025년 기준 정부가 공식으로 쓰는 모델 그대로입니다. 검증 가능한 숫자만 씁니다. 신규 수급자 평균 가입 기간은 19.7년인데 굳이지 30년으로 잡은 이유는 그나마 좋은 케이스로 봐야 세대 간 차이가 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1985년생, 2050년에 65세가 되는 분이에요. 2025년 개혁으로 명목 소득 대체율은 43%로 동결됐습니다. 다만 이건 40년을 다 채운 사람 기준이에요. 30년 가입이면 30 나누기 40을 곱해서 실질 32.3%가 됩니다. A값 309만원에 적용하면 월 수령액이 약 100만원 수준이에요. 평균 수령기간 18.7년을 곱하면 평생 약 2.24억, 같은 기간 낸 보험료가 약 1.5억이니 수익비는 대략 1.5배 정도 됩니다. 1985년생은 그나마 개혁 직전 세대라 고갈 시점에서 조금 떨어진 안전 구간에 가까워요. 이걸 노후 25년 일당으로 풀어보면 하루 약 24,000원입니다. 평생 일한 대가가 하루 한 끼 백반값이라는 얘기예요. 다음 1990년생, 2055년에 65세가 됩니다. 명목 43%, 실질 32.3%, 동일 가정인데 문제는 이 세대가 개혁 전 고갈 시점 직전 세대라는 거예요. 정부가 2차 구조개혁을 제때 못하면 시나리오가 갈립니다. 안정가정이면 월 99만원에 18.7년, 약 2.22억, 조정가정이면 명목 5%포인트가 더 깎여서 월 87만원, 약 1.95억, 두 시나리오 차이만 약 2,700만원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990년생이 퇴직연금 일시금으로 87% 빼서 써버리면 복리로 굴렸을 때보다 약 2천만원이 그냥 사라져요. 개인연금에 손도 안 댔다면 연 148.5만원짜리 절세 환급을 30년간 못 받습니다. 누적 약 4,500만. 시나리오 분기, 일시금 손실, 절세 미환급. 이 세 줄을 보수적으로 묶기만 해도 평생 노후 통장에서 5,300만원 이상이 빠집니다. EP10에서 본 월급 명세서에 4대 보험 9.7%, 그 줄이 30년 누적되면 결국 여기 노후 통장에 정확히 닿습니다. 떼이는 돈은 매달 보이는데 받을 돈은 30년 뒤에 깎이는 구조예요. 같은 일자리, 같은 30년 가입인데 이 숫자가 1995년생에선 더 줄어듭니다. 왜 그런지 보면 충격이에요. 1995년생은 2060년에 65세, 개혁 후에도 임계 구간이에요. 가입 기간은 30년 똑같지만 인구 절벽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라 현재 추정상 추가 조정 가능성이 더 높아요. 보수적으로 잡으면 월 80만원에 18.7년, 약 1.79억, 1985년생 대비 약 4,500만원 격차예요. 1990년생이 5,300만, 1995년생은 그 위. 같은 일, 같은 30년, 같은 보험료 낸 결과입니다. 같은 한국 안에서 출생연도 5년 차이로 노후 통장이 수천만 원씩 삐뚤어져요.
자, 그럼 한 케이스는 얼마일까요? 같은 1990년생이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고 연금저축 600에 IRP 300을 채운다고 칩시다. 절세 환급만 연 148.5만원. 이게 30년이면 누적 약 4,500만원이에요. 여기에 민간 평균 4.77%가 아니라 국민연금 누적 8% 수준으로 굴린다고 가정하면 운용 수익이 더 따라붙어요. 합쳐보면 안 한 케이스 대비 평생 노후 통장에 5,300만에서 7천만 차이가 납니다. 5,300만은 잃는 게 아니라 모르고 두면 잃는 돈이에요. 알면 메울 수 있어요. 같은 월급, 같은 회사, 같은 30년인데 통장 끝자리가 이렇게 갈립니다. 근데 5,300만이 안 한 케이스의 전부가 아니에요. 한국이라서 더 잃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숫자 하나만 보고 가요. 66세 이상 소득 빈곤율 39.7%. 국가데이터처 한국의 사회동향 2025 자료예요. OECD 평균이 14.8%니까 한국이 약 3배입니다. OECD 회원국 1위, 2위 에스토니아 37.4%, 3위 라트비아 33.0%. 이건 자료고 사실이지 공포가 아니에요. 여기에 한 줄 더. 75세 이상은 만성질환 3개 이상 보유 비율이 46.2%. 평균 노령연금이 67만 9천 원인데 이 돈으로 한국 표준 생활은 안 됩니다. 노후 18.7년 중 18년은 아프며 산다. 이 한 문장이 한국 노후의 진짜 모양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 노후소득은 원래 3층으로 떠받치는 구조예요. 1층 국민연금은 공적 강제, 명목 26%로 OECD 권고 25에서 30%에 부합합니다. 2층 퇴직연금은 준공적 강제인데 명목 12%, OECD 권고는 20에서 30%니까 미달이에요. 가입률도 51.3%, 3층 개인연금은 사적 자율, 명목 9%에 권고는 10에서 15%, 가입률은 8.1%밖에 안 돼요. 합쳐서 47%, OECD 평균 58%, 권고는 65에서 75%, 권고 대비 약 25%포인트가 비어 있습니다. 한국에선 1층만 있어요. 2층, 3층은 빈 옥탑이에요. 이 빈 옥탑이 곧 빈곤율 39.7%의 정체입니다. 1층 하나로 노후를 떠받치라는 설계는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이걸 모르고 살면 그 비율에 그대로 합류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OECD가 2023년 한국의 1층 의존 줄이고 다층 강화하라고 권고한 거예요. 한국에만 있는 추가 규칙이 또 있어요. 회사 퇴직금 받을 때 계좌 기준 87%가 일시금이에요. 받자마자 소비로 사라집니다. 연금화하면 운용 수익이 그 안에서 계속 살아남는데 일시금으로 받으면 그 수익도 같이 사라져요. 미국, 영국은 자동 연금화 의무가 강합니다. 한국은 자율이에요. 본인이 신경 안 쓰면 잃는 구조예요. 빈 2층은 제도가 비워준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일시금으로 비워버리는 구조예요. 다음 파트에서 이걸 어떻게 막는지 30분 자가점검 한 가지로 끝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메우냐? 실전 3개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연 1회 본인 생일 다음 달에 합니다. MPS 공식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깔면 가입자 누구나 무료로 본인 보험료 납부 이력과 65세부터 받게 될 예상 월 수령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요. 1층 가입 기간을 보강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군복무 6개월 이상이면 실복무 기간이, 출산 크레딧은 첫째부터 12개월씩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는데 이게 누락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누락이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신청하면 그만큼 평생 수령액이 매월 추가됩니다. 두 번째, ISA, 연금저축 IRP 잔고 점검. 분기 말 30분이면 끝납니다. 절세 삼총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한국 세제가 이 세 계좌에만 묶어둔 혜택이 크기 때문이에요. 연금저축 600만, IRP 300만, 합쳐서 900만 한도까지 세액공제율 16.5%가 들어옵니다. 총급여 5,500만 이하 기준으로 연 환급이 최대 148만원대. 이걸 30년 반복하면 환급액만 누적 약 4,500만원. 운용수익은 별도예요. ISA를 만기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추가로 300만 한도가 더 붙습니다. 종목, 상품을 고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계좌 자체를 비워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퇴직연금 수령 형태 미리 결정. 35세부터 시작합니다. 본인이 다니는 회사의 IRP 계좌가
DC형인지 DB형인지부터 확인하고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를 수령 5년 전부터 시뮬레이션 해두는 거예요. 한국은 계좌 기준 87%가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한 번에 다 쓰는 건 30년 적금을 한 달치 월급처럼 쓰는 셈입니다. 노후 월 수령액 차이는 여기서 갈립니다. 국민연금 고갈 뉴스가 무서운 건 못 받아서가 아니라 한국이 1층만 있는 옥탑 같은 구조라서 모르고 두면 평생 5,300만 원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쪄내는 이유가 있어. 인구, 성장률 둔화로 1층 국민연금 실질 대체율이 깎이고 한국은 2층, 3층이 비어 있어서 그 결손을 메울 장치가 없으며 그 갭이 1990년생 한 명당 5,30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영상 끝나자마자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깔고 본인 예상 수령액을 한 번만 조회하세요. 30분 안에 끝납니다. 군복무, 출산 크레딧 누락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신청하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고 늘어난 만큼 평생 수령액이 매월 추가됩니다. 이 한 번이 작동하는 이유는 고갈뉴스가 만든 막연한 불안을 정확한 숫자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보이면 다음 행동, 연금저축 가입과 퇴직연금 연금화가 알아서 따라옵니다. 1년에 한 번, 생일 다음 달 30분. 이걸 30년 반복하면 보험료를 더 안 내도 누락 가입 기간 회복분만으로 평생 수백만 원이 더 들어옵니다. 정량으로는 매월 평균 3에서 8만 원, 정성으로는 뉴스에 휘둘리지 않는 눈입니다. 지난 에피소드 10에서 한국 자본주의 6대 함정을 정리했습니다. 그중 5번째 함정, 사회 안전망의 결손을 본격 해부했고요. 다음 토요일에는 한국인이 세계 최고로 보험 드는 진짜 이유, 사회 안전망의 구멍으로 이어집니다. 같은 시간에 만나요.